우리가 단독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미국이 협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당시에 전시작전권 이양한 문제로부터 제가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만약 북이 도발을 하게 되면 선 조치 후 보고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일이 국방부에 승인받지 않고 먼저 현장 지휘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를 하라. 이게 북괴한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불법적인 발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평해전이라든가 또 최원일 함장님의 천안함 피격 폭침,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에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했죠. 위법이 아닙니다. 왜? 양국 국방장관 또 대통령 또 양국 사령관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독자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존심이 강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전면전이 벌어졌다.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작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령관 동의, 양국 국방장관 동의, 양국 대통령 동의라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전시 상태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런 전시 상태가 선포돼야만 작전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타임, 전시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양국 간의 동의가 안 돼서 워타임,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 선포가 안 되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평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하에 작전권을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과 그리고 잠재 적국인 중국으로 한번 상정을 해볼까요? 중국과 또 러시아까지 상정을 해보죠. 중국과 북한은 접경지대를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도 접경지대 11km 정도에 해당하는 접경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게 너희가 전쟁하는 것은 한국과 싸우는 것일 뿐 아니라 미국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되겠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은 10년 양병, 1일 용병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집단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해서 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전쟁을 사전에 막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기는 것은 차선입니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죠. 저는 대한민국이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잿더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않는 상태에서 김씨족속을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한국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은 평택기지를 포함해서 약 28,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트립와이어, 인계철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 워게임이라는 것을 하죠. 컴퓨터에 이제 한국, 미국, 북한, 등등, 북한을 도와줄 여러 나라 등등의
그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고 한번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습 시뮬레이션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뭐 한국군의 초반 실수가 뭐 이어진다든가 북한의 예상 못한 뭐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서울을 뺏기는 경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군이 있다고 하면, 미군은 현재 28,000명만 주둔하고 있지만 주일 미군, 또 태평양 주둔 미군, 또 본토에 있는 미군 등 해서 약 69만 명이 참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만 해도 수송기, 전투기, 폭격기에서 2,000대 정도가 참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총 규모가 150만 명이니까 69만 명이 참전한다는 것은 뭐 거의 전부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은 미국 본토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확고한 법적인 장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러니까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고 부사령관은 이제 한국군 대장인데, 바로 이것이 그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시선포는 법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반격을 해서 뭐 북한 배도 격침시키고 그랬느냐?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었던 거죠. 왜? 전시 작전 통제권 작동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시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전시 상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 상태가 아닌 하에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남침해 오면 바로 전시가 되느냐? 아닙니다. 양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그 합의가 끝난 뒤에 법적 선포를 거친 뒤에야 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에 국방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혹은 우리 사령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지 북한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본질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 안전장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해야 된다, 미군이 뺏어간 거니까 환수해야 한다라는 주장 거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군 철수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철수는 북한이 주야장창 40년대 후반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역시 중국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이 얼마든지 전쟁에 준하는 상태 혹은 전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길이 열려 있다, 미군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독자적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마치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의 손발이 묶이고 우리 군의 지휘 명령 체계가 바로 미군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며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스스로 오직 자기 나라만의 책임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주국방,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국 장성이 나토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 같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유럽 나라들도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게 위탁하고 있다? 의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있으면
미군이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또 한미 간의 작전 통제권이 살아있으면,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살아있으면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히 안정감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했을 때 우리 국민은 우리 국군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보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을 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훨씬 더 안심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등등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협정이 살아있고 미국의 움직이는 것이 확실한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미군이 빠지면 자기들이 혼자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있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잿더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구 비용, 그리고 사람들이 겪은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시에는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그 사령관이 각각의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각각의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전시가 되어야만 사령관, 양국 국방장관, 양국 대통령 간의 그 회의를 거쳐서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그때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권 행사를 통해서 한국군을 지휘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단독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조차도 우리가 단독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미국이 협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는 김정일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조명철 차수였나? 아무튼 북한군 장성이죠. 사실은 저는 북한을 나라로 안 보기 때문에 군이라는 표현도 쓰기 싫습니다만 이자가 정복을 입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에 그 미군이 주둔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 북한 미군이 있더라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딜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죠. 그때 미국 측의 반응은 맞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힘은 훨씬 커진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지정학적 장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잘랐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점이 유일하냐?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고 구호를 받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지금 이제 원조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거 한국이 나름대로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돕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심정, 우리 국민들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을 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것은 평화를 위한 안전판으로 한반도에서 70년이 넘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맹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한미 동맹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한국을 준전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한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미국이 군대를 빼가는 순간 군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의 모든 투자 자금도 한꺼번에 빠져나갈 겁니다. 왜? 한국은 더 이상 예전만큼,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확고했던 시절만큼 안전한 나라가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방을 한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힘, 국력을 늘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생각이 같고 체제가 같은 나라,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군은 손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군사 작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 7월 15일에 있었던 작전 지휘권 이양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